아 근데 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아 시작했구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친. 좋아요 구독 조댓 구할. 재택발 어 부탁드리고 일단 해봅시다. 아니 근데 원래 나 안 할라 했거든. 재택발 부탁드리고 좋댔고요. 안 할라 했는데 안 하면은 좀 양심에 찔려서 내 에디트리 부장이잖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나 보면 되네 이제. 조댓구만 하는 건 들어갔을 거야. 아니 그걸 하면서 말하면 어떡해. 알았어. 어쨌든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잘라도 되니까. 초반 건데 뭐. 자, 191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부터 알아봅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크게 중요하지 않음. 알아두시고 저희 프린트 보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한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얘는 1912년에 설립이 됐는데 얘의 특이점이라면 무엇이냐? 1910년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인 상태에서 이제 한일 합병을 당했기 때문에 1912년인 이때는 대한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 그러니까 폐위당했던 왕을 다시 돌리자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으로는 임병찬이 있는데요. 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대한 광복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3년 후인 1915년에 설립이 됐고 얘는 5년 뒤여가지고 공화정 설립이 목표였어요. 중요합니다. 복벽주의에서 공화정으로 이제 독립단체들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게 그거를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름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그것은 진욱이도 인정할 거임. 인정? 정. 그래.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번 시험 망할 것 같아. 그래놓고 잘 보죠. 될 때까지 해야지. 자 그리고 만주입니다. 이 만주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 텐데 만주 지방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쉬운데 그냥 여기 한반도 북부에 있는 중국 지역을 통틀어서 만주 지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한반도 북부와 직접 붙어 있는 이곳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를 간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꿔봐야겠다. 여기 간도. 이따 설명을 또 하겠지만 또 해놔야겠다.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쪽에 있는 연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고, 간도 지방부터 보겠습니다. 간도 지방에 뭐가 많이 써져 있을 거야. 근데 딱 두 개만 볼게요. 서간도에는 서로군 정서, 이것도 군사 집단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학교 뭐 그렇게 있고, 경학사 이런 애들은 딱히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북간도에는 뭐가 있다? 북로군 정서가 있다. 이름 외우기는 쉽죠. 서간도에는 서로군 정서, 북간도에는 북로군 정서. 그냥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정서, 중광단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북만주, 반대로 잘못 썼네. 만주, 북만주면 어디겠어? 한 이쯤이겠지. 그래서 북만주에는 밀산부 한흥동이 그래, 한흥동이라는 단체가 밀산에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진 않음. 육체. 어쨌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있는 연해주 지방인데요.
여기는 뭐가 많아요. 성명회, 관업회, 대한광복군정부, 국민의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한광복군정부 그리고 국민의회. 이거는 국민의회는 이따가 그 임시정부 수립할 때도 다시 나오니까 이거 두 개 이름 알아두시고, 그리고 누굴 알아둔다? 동의를 알아둔다. 동의가 나옵니다. 동의. 110년 전에도 동의가 있었다. 그렇지, 이동입니다. 아유, 미국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있었어요. 미주 해가지고 대한인국민회. 이름이 다 비슷한데 쓸모 없어 보이는 애들은 외우지 마세요. 그 192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부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조선 국민공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1910년대는 너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뭘 했는지도 잘 모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대충 외워놓고 넘어가면 되겠고, 다음입니다. 저기 3.1운동. 이거는 뭐 다들 3.1운동 이름 안 들어봤으면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알아보자면, 자, 1910년대 초반에 일제가 처음에 조선을 식민통치 시작하면서 무슨 통치를 했다? 아, 무단 통치를 했어요. 조선 태형령 내리고 그냥 막 엉덩이 때리고 그냥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빡쳐 안 빡쳐. 그러니까 계속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다가 어떻게 됐다? 1919년에 다 같이 모여서 3.1 운동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고종도 죽었습니다. 이때 왜 고종 죽었을 때 이렇게 모이냐 할 수가 있는데, 고종이 사실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일제 독살설이 퍼져버립니다. 아, 이거 고종 안 입고 온데 일본 애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소문이 퍼져서 이제 국민들의 반감이 좀 심해졌죠. 그리고 민족자결주의 대두. 민족자결주의를 설명하려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 페이지 나가는데 3시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민족자결주의라고만 외우십시오. 그리고 28 독립선언.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8 독립선언이라고 해서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독립하게 해주세요 하고 시위를 했는데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3.1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 물을 왜 이렇게 마시게 되냐. 자, 전개 알아봅시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진 않아. 이것도 일단은 한국사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민족 대표들이 대표 몇 명이야? 민족 대표 몇 명이야, 진우가? 33명이죠. 민족 대표 33인 아이고 인이 독립선언을 했고 그게 탑골 공원에서 잘못 눌렀어. 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한 걸로 이어졌다. 촉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개 제일 뭐 배경하고 전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별표 쳐야 되겠다. 영향. 왜냐면은 이게 객관식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 내가 오늘 그 역사 그 시험 문제를 본 결과. 자, 일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란다. 그래서 우리 무단 통치 그대로 하면 안 되겠는데? 진짜 큰일 나겠는데? 해가지고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저번 시험에서 배웠겠지만 문화 통치라는 게 뭐 사실 구슬림이었죠. 관문 이설이었습니다.
어쨌든 문화 통치로 바꿨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이따가 설명할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일운동 본격화,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가고, 중국 오사운동, 이것도 뭐 그 시위 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려면은 좀 길어지고. 그리고 인도 반영운동, 왜 반영운동이냐 할 수 있는데, 인도가 그때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임시정부 나오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정. 왜냐면은 8글자로 읽기가 너무 힘들어. 자, 수립 과정을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지? 영향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를 했다. 3.1운동이 일어난 걸 보고 해외 그리고 국내외에 있던 민족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더욱더 단결해서 일본의 항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일본에 맞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임시정부라고 불릴 만한 정부가 3개 있었어요. 다시 그려야 되겠다. 예, 익숙하시죠? 이거 지도입니다. 자, 첫 번째,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 두 번째, 아까 배웠지? 그 연해주에 있던 대한민국 대한국민의회. 국민의회 아까 배웠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의회. 그리고 주축이 되는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 왜 상하이로 합쳤나요? 라고 하면은, 국내는 일제가 직접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그리고 연해주는 애매해, 위치가.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 일본의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야. 연해주가 한국하고는 가까운데 그만큼 애매해. 있을 거면 한국의 안에 있던가 바깥에 있을 거면 아예 밖에 있을던가 해야 되는데, 애매해가지고 상하이가 그때 당시 또 프랑스 땅이었거든요. 청나라가 전쟁하다 져가지고 상하이를 뺏겼습니다, 청나라가. 그래서 프랑스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제일 적절했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로 3개의 정부가 모여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민주공화제를 표방해서 삼권 분립. 에이, 지우개가 자꾸 눌려. 삼권 분립, 의정원, 정원, 법원, 공무원 이렇게 나뉘고, 의정원은 뭐야? 의정원은 지금으로 치면 입법기구, 법원은 사법기구, 공무원은 행정기구,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활동 내용, 이거는 중요한 거 딱 2개만 볼게. 3개다, 3개. 첫 번째,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별표 3개. 통제. 연통제가 뭘 하는 거냐라는데, 일단은 한국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 국내 정보 수집. 국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고, 국내 정보 수집을 하면서 플러스로다가 독립 자금도 마련을 합니다. 실제로 영토가 없는 임시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든지 해야 됐고, 이제 연통제과 임시정부를 아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가면서 독립자금으로 활용을 했어요. 각도와 연락하고, 교통국 운영인데 교통국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채도 발행을 했다.
이거는 별 하나만 주겠습니다. 지금 설명에서 들었겠지만 이제 국채, 공채라고 하면 뭐냐면은 채권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쓸게. 독립자금 마련과 큰 관련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국채라고 볼 수가 있죠. 나라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나라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구미위원부 설립. 구미위원부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얘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 근데 미 하면 뭐다? 미국 할 때 미자다. 그래서 미국에 저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대표적으로 이승만이 있죠. 이승만이 미국과 저기 외교 업무를 보는 그런 위원부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장투쟁도 있을 것이고 외교 독립론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구미위원부 그리고 연통제. 구미위원부도 객관식으로 나올 만하다. 내가 볼 땐 별 3개 주고, 이거 2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꼭 알아놔야 된다. 무장투쟁론, 외교독립론, 실현과 갈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화와 노력 파트인데요. 이렇게 길게 그냥 화살표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연표를 그려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한인애국단 조직 1931년이고요.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 조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군대라기보다는 정당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1932년에 윤봉길이 뭘 했다? 저기 폭탄을 던졌다. 윤봉길이 이거 했는데 그때 국민당 정부 중국의 장제스가 큰 감명을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중국이 지원을 하게 된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카이로 회담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봉길 의거가 중국 정부의 지원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1937년이 되면 중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발발. 자, 중일전쟁이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은 일본군이 점점 이렇게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도 그에 맞춰서 점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시점부터 1940년, 그러니까 전선이 어느 정도 고착화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고 충칭에 정착하게 됩니다. 충칭이 어딘가 하면은 중국 어디야? 서남부 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아주 큰 도시로 충칭 여기 있고요. 베이징이 어디쯤 있냐 하면은 여기 베이징, 그리고 여기쯤이 상하이. 이거를 알아두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자,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어? 1940년. 내가 뭐라 써놨니? 1940년이라고 써놨네. 1940년 삼균주의에 입각한. 이것도 색깔을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삼균주의 입각해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반포했다. 삼균주의가 뭔지 또
알아봐야겠죠. 삼균주의를 모르는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나중 가서 또 나오는 말이긴 한데 일단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나중에 30년대 무장투쟁 들어가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삼균주의라고 해서 딱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정치 부문에서 바꿔야겠다. 자, 첫 번째로 정치는 보통 선거면 무슨 주의야? 자유주의야? 아니 민주주의야? 공산주의야? 사회주의가 맞는 말이죠. 사회주의야? 민주주의야?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제, 얘는 토지 그리고 대생산기관, 큰 생산기관을 국유화했다, 나라가 가지게 했다. 그때 당시에 어렵게 살던 농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하위 계층을 배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유화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국유화가 그렇게까지 나쁜 정책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무상교육,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무상교육 이라고 해가지고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가 되었다.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힘들어. 오랜만에 영상 찍으려니까 상당히 힘드네. 여러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난이고요. 역사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 수학은 해도 모르겠던데. 에라이씨. 어쨌든 지우개 자꾸 눌려. 1941년 9월 달에는 한국 광복군이 드디어 창설이 된다. 이따가 무장투쟁, 30년대 무장투쟁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일본 선전포고. 일본한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우리 연합국 일원이에요 하고 얘기를 해보려는 시도였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 들었지. OSS 부대와 합작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기획한다. 이거는 이제 1945년 언제였지? 어쨌든 기획을 했는데 일본이 먼저 핵폭탄 2발을 맞고 항복하게 되면서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라는 거. 자, 넘어가 봅시다. 36페이지 독립전쟁의 승리와 고난. 이거는 간단하게만 알아볼게.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삼부결성, 이렇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있었던 대한독립군 이름 누구? 아는 사람 나왔다. 홍범도 그래. 플러스로다가 국민회군. 아이씨 말이 어렵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안 나옴. 회군 플러스 군무. 아이 참 말 참기네. 군무 도독 부군. 잘 보십시오. 저도 필기를 잘 못해서. 이렇게 세 부대가 모여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거뒀다. 청산리 전투는요, 아까 북간도에서 활동했던 누구야?
북로군정서. 아, 우리 아는 이름 나왔다. 군정서. 이거는 누가 이끌었다? 김좌진이 이끌었다. 그리고 아까 누구야? 대한독립군 홍범도. 아, 방금 이 사람이네. 독립군이 요 이끄는 두 부대가 저기 연합해서 맞서 싸워서 다시 한번 일본군에게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도참변은 뭐냐? 동호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두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이제 한국인에 대한 보복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한 사건을 간도참변이라고 말합니다. 딱히 필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말로만 들어도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부 결성. 이거는 조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3부 결성. 일단은 만주에서 세 개의 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 조직이죠. 이게 설립이 됐다. 3부라고 하면은 근데 단순한 군사 조직은 아니었어. 행정 플러스 군정이었다. 그러니까 행정적 기능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지. 그 아까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무원이 역할을 하는 행정, 그리고 한국 광복군처럼 군정, 군대도 자체적인 군대도 있었다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세 개의 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3부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로 참의부가 있습니다. 참의부는 1923년에 저기 결성이 됐고, 얘는 특이하게 임시정부 산하였어요. 임시정부에서 만든 부였습니다. 두 번째 뭐야? 정의부.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그 3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속으로 들으세요. 2배속으로. 그리고 신민부. 이름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부. 이거는 1925년. 근데 이것도 나중 가가지고 하나의 부로 두 개의 부로 합쳐지게 되는데, 일단은 만주지방에 있었잖아. 만주지방에서 세 개의 부가 세워졌는데, 북만주에 있던 사람들은 혁신의회라는 거를 만들어. 이름 외울 거 진짜 많지. 근데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만들어가지고 당을 만들어.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군. 이거는 저기 대한독립군 초대 저기 뭐야 대장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대빵이었던 지청천 장군이 이끌게 되고, 남만주에 있던 부들은 합쳐가지고 뭘 만든다? 국민부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선혁명당, 그리고 조선혁명군을 결성을 했다. 양세봉이 이끌었어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 이거 외우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독립, 조선혁명 이렇게 해서 외우기는 막 어렵진 않을 거야. 외울 게 개 많아서 그래. 그냥 슬프고 TMI지만 잠시 쉬어가는 타임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그거를 보면서 대한 독립군,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군, 이런 한국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이름은 사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렸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대한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쓰자 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냐?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있잖아, 북쪽에 그 나라 있잖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있잖아. 대체로 사회주의 계열,
계열에서 많이 주장을 했고, 그럼 한국은 뭐야? 우리나라 지금 무슨 나라야? 대한민국이지. 민족주의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자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가 결정이 됐다? 한국을 쓰자는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조금 더 우세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TMI로 잠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1920년대 다양한 민족 독립운동 광복을 위한 준비 해방.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1920년대부터 1930년대부터 해보겠습니다. Let's go.